안녕하십니까. 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역시 지금 우리 한반도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 상황 중심으로 또 여러분들 모르시는 언론에 나오지 않은 새로운 정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임 국방팀이 그리고 이 채널 군사TV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군사팀이 더 구독 알림해 주십시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남해 해안에서 미군 움직임이 정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형 전략 수송선들에 이어서 기지 간이 이동도 활발합니다. 지난 16일 부산 제8부두에 입항해서 블랙호크 헬기를 대량으로 활약했던 미 해군 대형 수송선 와킨스가 나가자마자 8부두의 새로운 차량 수송선이 비판했습니다. 19일 오후에 입항한 이 배는 한국제약해운 소속의 8,000톤급 로로선은 헤르메스로 확인됐는데요. 이 배는 19일 오전 진해 미군 부대를 떠나 19일 오후에 부산 미군 부대인 8부두로 들어갔습니다. 현재 부산 미군 부대 8부에는 헤르메스 외에도 16일 여수에서 출항해 오늘 오후 입항한 화물선 선여호 또 한 명이 확인되지 않은 또 다른 화물선 등이 입항해 있습니다. 현재 남해 일대에는 미 해군의 탄약선과 화물선은 물론 유류 보급함은 미 해군이 용선 계약에 운용 중인 화물선과 유조선 등이 대량으로 집결되고 있는데요. 이 활발한 움직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배가 지금 어제 오후부터 부산 미군 부대 8부두에 정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 태극기가 그려져 있길래 뭔지 조사를 해보니까 화물선적입니다. 헤르메스트라고 하는 건데 차량 수송선이에요. 8,000톤이기 때문에 차량을 크게 많이 수송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이 배가 미군 부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 외에도 다시 또 어제 오후 4시경에 선형이라고 하는 이름의 배가 또 들어왔어요. 이 배에는 아주 작은 덩치의 3,000톤 정도 되는 덩치의 화물선인데 도대체 왜 한국 국적의 화물선이 지금 미군 부두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미 8군 뒤편에 또 한국 국적의 화물선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미군 부두에 미 해군의 법원 주한 미군에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많은 화물선들을 따로 계약을 용선 계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따로 계약해서 이런 많은 물류를 지금 이동을 한 것인지 정말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베스트 그리고 선형 이런데 미군에서 지금 한국에서 물자를 실어서 다른 곳으로 반출하기 위해서 이 배가 왔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워낙 많은 수송선들이 동원되어서 지금 한반도 주변에 쫙 깔려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서술할 수 있는 미군 소속의 미 해군 소속의 수송선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국 국적의 화물선까지도 용선해서 다른 곳에서 뭔가 실어와서 지금 미 8부두에 활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정말 평소에 보기 힘든 그런 많은 배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은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또 그 와킨스 같은 경우에 블랙호크를 대량으로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 되면 하역을 하고 하루 정도는 휴식을 할 수 있을 텐데 바로 나가버렸어요. 아주 급하게. 그리고는 부두가 이어졌고 그리고 이 배가 들어올 겁니다. 아주 급박하게 지금 부산항에 함께 있는 미군 부두의 저반 지사를 가지고 정말 급박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부산항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거기에 지금 AIS상으로는 많은 미군 탄약선 그리고 화물선들이 수송선들이 지금 들어갔다 나와도 하고 있는데 미군이 정말 심상치 않은 물류 이동을 보이고 있다. 전쟁은 군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군소품을 옮기고 말하고 보고 이동하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의 북한 상황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이 주요 포진지를 보면을 개방하고 포사격 준비 태세를 갖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군 역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주한미군은 대포병 레이더를 전개시켰습니다. 2010년에 연평도를 향해 불을 뿜었던 북한 개머리 진지에 해안포이 모두 개방됐으며 사격 준비를 위한 병력 움직임도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평도에 파견된 합동취재단에 따르면 북한은 19일 오후 현재 개머리 진지의 법문을 모두 개방했으며 언제든지 사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18일 전해드린 바와 같이 서북 도서 지역을 방어하는 우리 서북 도서방위사령부는 이름도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전부대 내 대기와 생존 진지 점령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군 역시 주한 미군 210 화력여 단야의 보병부대들을 대기시키고 TPP-53대 보병 레이더를 연천 일대에 전개시켜 북한의 포격 도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 북한군의 무력 도발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이겠다고 공언해놓은 상태인데요. 과연 북한이 어떤 도발에 나설지 면밀히 지켜보고 높은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보시다시피 해안포 바로 그리고 남북 군사 합의를 통해서 해안포 전부 다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 끝났어요. 군사비 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고위급 군사 합의할 때 말도 안 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정말 알고도 그랬는지 어쨌든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해병대 사령부가 참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이 나온 헬기 서신 가지고 말이 나온 공격 헬기 해병 공격 헬기 말이 나온 수련 개조한 무장 이야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정말 해병대는 언제 전투할지 모르는 부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파치나 파이퍼 같은 진짜 공격 헬기를 할 수 있도록 해병대에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연락 소스로 늦게 해병대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승도 사령관님 이런 부분만 하지 마시고 우리 대한민국 해병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해병대 공격 헬기도 아파치나 발포 같은 진짜 공격 헬기가 돼서 북한이 벌벌 떨 수 있는 해병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병대가 생존 진지 점령 훈련 그러니까 연평부대 내에 있는 진지 파견했을 때 다시 이동해가지고 다른 의 장소에서 전개해서 대응 사격할 수 있는 생존 진지 전개 훈련 야간 기동 훈련을 한 거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계속 해주시기 바라고 헬기 공격 헬기 꼭 소신 있는 결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미군이 지금 한개 화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210 화력여단이라고 동두천에 있는데 210 화력여단에는 애매한 알렉스 렌장으로 계시죠. 이것도 한 개 대대가 있고 8개 대대가 한 문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36분 정도 미군 알래스카 지금 연천 동두천 서울 북쪽에 전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대포병 사격을 위해서 미군이 최신 지금 도입한 TPQ-53 대포병 레이더 회사로 일하죠. 이걸 지금 전개시켜 놓았다, 가동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포병 레이더는 적이 포탄을 쏘면 꼭 상황이기 때문에 입사각과 반사각 쪽 정점을 찍으면 이게 입사각이 얼마인지 그러면 떨어지는 곳은 어디다 한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이야기의 정점이니까 쏜 것은 어쩌면 이길 것이냐 하는 좌표를 딱 취득서 얘기로 바로 그냥 잡 사격 대응 사격을 날려버리는 자산으로 쓰기 위한 것이 대포병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개발한 가장 최신형 레이더가 TPP-53인데 그걸 지금 가동시켰어요. 북한이 연천 또 파주 동쪽 이런 쪽에서 만약에 북한이 사격을 하게 되면 미군의 패배로 알려가 큰 불을 뿜는 준비를 하고 있으니 김현정 함부로 지금 스탠딩 오더 내렸다가 큰일 날 것 같네요. 미군 이렇게 확실하게 준비를 합니다. 대한민국 포병, 대한민국 육군 그리고 공군, 그리고 NLL. 이 지역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해군 그리고 해병대 정말 모두 우리 군대는 확실하게 대비 태세해 주시기 바라고 미군보다 더 나은 응징 태세 의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인데요. 지난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장을 역임했던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북한의 연락사무소 이후에 고조되고 있는 긴장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나서 주목된다. 북한의 위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국내에서 제기되는 독자 핵무장론을 일축하고 한미동맹 동맹 강화를 통한 대북 압박과 사태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윤 의원은 19일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우리나라는 MB와 한미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 핵무기 개발이 어렵고 자체 핵무장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초래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굴종적 평화를 동족으로 포장하면 정신 승리에 안주할 것인가. 자치 핵개발 카드와 전술핵 재배치 카드의 장단점을 비교 선택해서 후세에게 진짜 평화를 물려줄 것인가라며 한미동맹 강화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 등을 통해 현재의 난국을 타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윤 의원은 현 시국 타개를 위한 방안으로 일부 군사합의 공식 파기와 대북 군사 대비 태세의 대폭 강화 한미연합 전력 보관을 제시했으며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미 해군 전략자산인 스텔스 구축함의 평택 또는 제주 순환 배치 그리고 한국 영역 인근의 핵미사일 탑재 핵잠수함 상시 배치 그리고 한미 간 핵국무협정 체결 등을 제시했습니다. 정치권에서 나온 이런 현실적인 대안들이 부디 실제 정책 그대로 위기 한미동맹이 다시 굳건해지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안보가 바로 서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 안보에 대해서 국제 정치 현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도 핵 개발하자 이참에 못했지만 하자라고 하면 속 시원하고 화끈하죠. 그런데 핵 개발을 해서 국제 제재 받고 북한처럼 안보리 제재 받아서 아무 무역도 할 수 없는 상황 되면 여러분들 행복하시겠습니까? 마음이 하시곤 하죠. 그 말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 말 할 수 있죠. 누구든지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 국제 체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정말 무책임하게 내 인기만 올리는데 내 표만 얻으면 돼. 이런 사람들은 핵 개발하자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런 사람 조심해야 합니다. 도덕성 없는 무책임한 자들입니다. 핵 개발을 하자는 사람들 핵 개발도 하기는 하되 대만이 먼저 하면 일본이 먼저 하면 그때 가장 앞에 나서는 그냥 바로 내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가야 해요. 뭐든지.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여기 윤상현 의원처럼 우리 핵 개발 대신 미국의 핵공격 협정 체결해서 우리도 나토처럼 터키처럼 독일처럼 인텔처럼 우리 공군기지에도 핵무기의 전술 핵무기 지금 미국이 새로 개발한 버스터 6111 그리고 우리가 푸시켓 전투기로 지금 도입하고 있는 F-35 전투기에다가 핵무기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자. 그리고 주먹을 제주도 와라. 이런 게 훨씬 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싶고요. 이런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줘서 감사하고 이뿐만 아니고 이런 현실적인 그리고 정말 적용할 수 있는 대안들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정책 대안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냥 핵 개발하자 참 한심한 무책임한 사람들이죠. 오늘도 역시 우리 한반도 관련해서 디펜스 브리핑 고맙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